명절과 관련된 법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법일까요? 명절에 꼭 어디 가지 말기. 꼭 어디 가야만 한다는 거 그런 거 없애기. 이거 어때요, 이거? 명절 용돈은 얼마까지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명절 세뱃돈 이런 거는 몇 살까지 줘야 하나? 상한선이. 아니죠. 명절에 관한 법은 이거죠. 뭐예요? 고스톱을 치기 전에 전국 각지에 있는 룰을 하나로 정해서 치기. 맞아.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있고 이거 없고. 그죠?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명절이 지나면 가족 간의 분쟁이 증가합니다. 뭐 이혼 사건도 뭐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예. 특히 가정폭력 사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보니까 2014년부터 17년 명절 전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947건으로 연중 하루 평균보다 44%나 높아졌다고 해요. 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한테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명절 때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법률 분쟁까지 가고 또 뭐 심지어 부부가 갈라서는 일까지 있다는 게 진짜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마음 아프네요. 네. 그렇다면 명절 후에 알아야 될 법도 있다는데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명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있죠. 명절 때 그럼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다양한 갈등이 있죠. 고부 갈등, 뭐 장서 갈등, 그다음에 뭐 상속 분쟁이라든지 부양료 다툼, 뭐 가정 폭력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연휴가 짧은 만큼 더 이렇게 좀 더 힘들었던 예, 것 같아요. 예.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래요? 아니, 연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필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못 나오신다 그러더니 다시 나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힘드셨어요? 네, 뭐 하여튼 뭐 다 힘들죠. 굉장히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있어요. 네, 명절 후 알아야 할 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시청자 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 분할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퀴즈를 맞히신 분께는 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끝까지 재밌게 봐주십시오. 자, 또 많은 분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데 특히 이제 아내와 남편, 이 남편과 시댁, 고부 갈등 이게 가장 큰 문제 아직도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국내에는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명절 이혼 속에는 이제 부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고부 갈등, 뭐 장서 갈등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설이나 이제 추석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상담이라든지 접수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11%가 뭐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설 명절에 부부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시한다, 폭언, 폭력도 있으려나? 그거 아닐까요? 네. 그 가장 그 종교적인 문제, 뭐 제사. 제사 문제. 그리고 또 양가 용돈을 얼마 주고? 차별로 드려. 네. 생각만 해도 그렇고. 갑자기 이런 거 아니라 사소하지만 쌓이고 봐요. 맞아. 엄청나죠. 그 누구 집에 먼저 가냐? 맞다, 왜 우리 맞다. 부모는 그럼 왜 뭐 저번에 갔으면 이렇게 가야지. 아니 뭐 이번에 이렇잖아 이러면서 또 남자는 탁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 운전대를 그냥 시댁으로 잡아버려. 그래. 그럼 어떻게? 큰일 나지. 그런 거죠.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설 연휴에 술 취한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리자 울컥한 아내가 흉기를 남편에게 휘둘렀던 사건이 있고요. 아이고야. 지난해에는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이 화투를 치던 60대 남성이 부부싸움 중에 스스로 해를 가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죠. 심지어 지난 2015년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흉기로 해를 가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명절인데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2014년에요. 기혼 직장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때 명절 후에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심했다라는 그 주부들의 글이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명절 이혼을 부추기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양가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해요. 역시나. 시댁이나 처가 부모님과의 마찰이 생기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이 외에도 뭐 양가 간의 차별대우 저희가 말했던 거, 또 양가 집안 방문 일정 여기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절 후에 우리 이제 변호사님을 찾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상당히 뭐 이 친족 간의 갈등이 이혼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상당수가 되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부 갈등,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 고부 갈등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생활을 같이 안 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감정이 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동서들끼리 비교를 한다거나, 뭐 너는 이런데 쟤는 어떻냐, 이런 것도 이제 자식들 낳으면 얘는 공부를 잘하는 뭐 이런 거 조그만한 것까지도 굉장히 감정 싸움이 돼서 싸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조그만한 싸움이 큰 싸움. 근데 이런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 사유가 될 수 고부 있죠. 갈등이 될수 있을까요, 예, 저는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면 12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없어요. 이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친척, 그러니까 친지들로부터 부당한 이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모, 장인어른 또는 이제 고부 갈등 여기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찾아봤다. 왜 아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없다며 친구가 이제 물어봐서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갈등이 없지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배우자의 직계 뭐 존속 이런 네. 분들이 그 약간 부추기시죠? 부당한 네. 대우를 한다는 게 네. 어느 정도까지인지 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그 기준을 매길 네.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좀 약간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다 이러면은 부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고부 갈등이 있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는 이제 이혼 사유는 딱 6가지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럼 부당한 대우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조금 구박한다고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적어도 폭행이라든지 폭언, 모욕이라든지 심한 무시 이 정도가 돼야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욕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럴 만 하잖아. 너는 집에서 어떻게 배워와서 이러니? 예. 우리는 안 그렇게 가르친다. 이러면 이것도 난 너무 모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네.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렵다. 궁금한 네. 게요. 만약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남편도 밉지만 시어머니가 더 밉다. 그러니까 꼭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시는 며느리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럼 좀 말리긴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시어머니, 시누이 상대로 다 소송을 하다 보면 이 소송이 너무 복잡해져요. 법원에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힘든데 생각해보세요. 법정에 뭐 시어머니, 시누이 다 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법원에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좀 취하하고 이 부부간의 싸움에 집중을 하자. 왜냐하면 이 고부 갈등이 만약에 심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취하를 권하는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나는 너무나 시어머니한테 시누이한테 큰 뭐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다만 그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했으면 진단서, 뭐 무슨 폭언을 들었으면 녹음이라든지 문자 그런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자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둘째를 낳은 뒤에는 시어머니의 종용으로 불임 수술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도 심해지고 견디다 못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 재판부가 그걸 제가 알면 변호사가 됐겠죠. 남편에게 위자료 예.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 이혼하라고 왜냐하면 남편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고부 갈등이 심할 경우에는 남편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중재자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잘못했다. 고부 갈등이 심화된 경우는 결국 남편 책임이다.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같이 살면서 남편의 말 한마디가 이 고부 갈등을 해결해 주는 진짜 정말 그럼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중재해야겠죠. 자, 근데 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적절하지 못하게 고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네. 너무나 고부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채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네. 마음에 들 곳이 없으니까. 네, 이제 허전하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걸린 거죠,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본인도 이제 그동안 고부 갈등으로 너무 힘들었다. 네. 이제 쌍방 다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이제 네. 본소 반소를 한 거예요. 네. 자, 법원에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최초의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한 거잖아요. 아내를.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그 아내가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채팅을 하면서
바람을 핀다는 것도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네. 그냥 서로 다 똑같이 책임이 있다. 양자의 위자료 청구를 다 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못했고 아내도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런 판결이 많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파탄된 경우에는 누구 일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경우 있지만 그 원인을 자세히 보면은 둘 다 책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둘 다 책임이다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네.